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약 3만 4천 가구 공급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물량은 이르면 내년 착공하고 전체 사업도 최대 1년 앞당겨지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둘러싼 세제 개편 논의가 입법 단계에 진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세 체계가 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책 방향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입니다.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이 쌓이는 이중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올 1분기 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1,000건을 넘어 중소건설사의 경영 위기가 대형 건설사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주택시장에서 출퇴근이 편한 지역이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 마곡을 품은 강서구에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이 강서구가 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직주 근접, 시장을 앞서서 어느 지역에 좀 투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되시고 또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이제 그전 방송에서도 해드렸었는데 바로 일자리와의 접근성입니다. 일자리와의 접근성.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요. 서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이 3도심은 중구하고 종로,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여의도까지 해서 3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강북 지역 있죠. 강북 지역에서는 우리가 한강변 벨트라고 하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요 네 개의 구가 바로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주택을 매입을 할 때 어떤 지역에 매수를 해야 될지, 또 비슷한 금액이면 어느 지역에 해야 될지를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주택 매입을 할 때 비교를 하실 때 이 도심과의 접근성, 즉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더 좋냐에 좀 초점을 두시면 좀 판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히나 이제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최근에 보면 대출이라던가 이런 규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갈아타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5월 9일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시행이 되니까 당연히 또 고민이 많으실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무주택이면 무주택, 1주택, 그리고 다주택 그 상황에 맞게 고민이 너무나도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주변에 문의를 하시기도 하고 친구분들끼리도 고민 상담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또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거겠죠. 저희 방송 시간에도 그런 도움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회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바로 내일 좀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을 보면요. 이제 지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좀 한번 비교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이슈는요. 양극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지역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강변 벨트라던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사실은 좀 이 하급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좀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키워드는 이제 양극화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화보다 좀 더 시장이 상황이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뭐냐면 서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실질적으로 좀 시드머니가 적으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좀 할 수 있었던, 내 집 마련을 가능했었던 이런 하급지 지역의 가격들이 일제히 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시장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울의 소액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내가 뭐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시드머니가 없으면 대출이 적게 나오니까 아파트를 매입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도, 그러니까 즉 갭을 끼고 사는 투자도 이제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뭐 소액으로 서울 도심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재개발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러 지역들이 서울 도심권 내에서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 차익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나중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내가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세미나에서는요. 소액 투자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좀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 조금 더 자세히 도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30대 아들을 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주부예요. 네. 30대 아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 주부인데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서 대표님 방송을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네. 그런데 좀 상담 좀 하고 싶어서 바쁜 시간이 안 나서 저 방송에서라도 상담을 받고 싶어서 연결이 돼서 감사합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예. 오늘 어떤 내용으로 좀 상담해 볼까요? 대표님도 그렇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광진구 쪽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네. 저번 주말에 입장하기로 갔어요. 네. 주말에 거기를. 근데 부동산에서 중량천변 추천해 주시는데 네. 얼마 전에 사업 설명회도 가서 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좀 신속으로 지정된 바로 그 아래 지역이고 부동산에서는 A블록이라고 A6블록이라고 네. 하고 군자역에서 더 가까운 데인데 어쩐지 좀 궁금해서 좀
전화 좀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 있게 방송 보시다가 임장도 다녀오셨는데 네네. 광진구에 그러니까 군자 역세권 A6블럭의 투자 권유를 좀 받으신 거고 네네.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거기 그 물건은 뭐 이제 보신 물건이 있으세요? 예. 올해만 해도 한 2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고 예? 해서 가봤는데 예. 지금 본 물건은 매매가 4억 9천에서 전세가 1억 9천 가능한 1.5 룸이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매매가가 지금- 4억 9천이고요. 예. 전세는 1억 9천. 전세가 1억 9천. 예. 예, 그럼 3억 투자네요. 네네. 예, 혹시 그 주소는 아세요? 중곡동 625-5번. 중곡동 625-5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죠? 예. 네네.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어진 빌라라고 예. 그러는데 조금 아, 자금이 한 10 부담스러워서. 한 15년 정도 된 거네요. 좀, 투자 네네네네.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 이쪽 라인들을 보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군자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죠. 예, 더블 역세권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호선, 7호선. 예, 지금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호선 라인 통하면 내정거장이면 이제 강남 진입이 가능해요. 이제. 예, 그 다음에 네. 바로 아래 이제 17만 평짜리 이제 대공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대공원이 있고요.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 지금 요 블럭이에요. 요 블럭. 예, 요 블럭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총가요. 25년 초에 여기 바로 6블럭. 예. 여기 블럭이 이제 신속으로 벌써 지정이 됐고요. 예. 신속으로 벌써 지정이 됐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얼마 전에요. 정비 계획안까지 다 수립이 됐습니다. 네. 예, 정비 그러세요. 계획안까지 수립이 됐고 그래서 여기 신속으로 벌써 지정된 지역은 이제 정비 계획안이 수립이 되면서 약 한 2,200세대 정도가 이제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건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재개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요 지역은요. 요 아래 지역은 지금 지정된 지역보다 사실은 더 역세권에서 가깝잖아요. 그죠? 예. 예, 더 가깝죠. 그죠? 예. 예. 제가 이게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하더라도 1억 초중반대면 매수가 가능했던 지역이에요. 예, 근데 그래요? 작년에 제가 여기를 좀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올 초까지. 예. 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바로 6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5 블럭이라고 해서 지금 25년 2월 달에 지정이 됐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가 지금 이제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단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투자를 하실 때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지금은 재개발에 대한 제도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어떤 거냐면 특히나 이 변화된 것 중에 어떤 게 이제 많이 변화가 됐냐면 자, 지금은 이제 이 재개발 방식이 보통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 주민 제한 방식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먼저 주민들의 동의서를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주민들 동의서 걷어서 우리가 이제 구청에 접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재개발 안 하고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재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할당을 했습니다. 즉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허가제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별로 없고요. 예, 그다음에 또 빠르게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허가제가 아닌 이렇게 주민 제한 방식으로 그냥 주민들이 원하면 이제는 지금 개발이 가능해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바뀐 이 제도가 나온 지가 겨우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허가제였다면 최근에 3년 전에 바뀐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제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입지라던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요. 예. 예, 입지가 안 좋더라도,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먼저 있는 지역이 먼저 가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알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블럭이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동의서 걷어서 먼저 지정된 것 뿐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셨던 A6 블럭, 요 아래 지역이 군자역에서 더 가까운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예, 자, 예. 그러면 요 지역은 먼저 이제 주민들이 동의서 걸어서 먼저 간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겠죠. 그죠? 네. 자, 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래요. 현재까지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만 투자를 해요.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자, 그런데 요 아래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만 하더라도 1억 5천 이하로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A5고 여기가 A6 블럭인데 A5보다는 A6 블럭이 훨씬 더 좋은 입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네요. 예, 이해되시죠? 네네네. 더 지금 이쪽이 지금 이제 W 역세권이니까.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 근데 A5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신속으로 지정되고 동의서가 얻으면서 가격이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이제 소액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겠죠. 얘보다 입지가 더 좋은 지역에 아직 가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때 네.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나는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실예로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이 안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 그죠? 예. 예, 실예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민 설명회 열리면서 지금은 아까 지금 불과 한 5, 6개월 전만 하더라도 1억 5천 이하면 투자가 가능했는데 최근에 주민 설명회가 열리면서 지금 여기가 지금 3억 이상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좀 가격이 좀 높아지다, 좀 이제 투자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좀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그죠? 예, 좀 예. 부담스러워요. 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 여기 A6 블럭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군자역이 있죠. 그죠? 네. 자, 여기 같은 경우가 C4 지역입니다. C4 블럭인데, 자, 여기는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자역 아예 역세권이죠. 그죠?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여기 A6가 여기 있는데, 여기 C4하고 A6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입지가 좋아요? C4가 훨씬 더 좋은 입지 아닙니까? 맞아요. 예, 여기는 초역세권에 앞에 대공원도 가깝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그 중랑천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학교들이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초품화예요,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초등학교? 있는 단지냐 아니냐. 그죠? 네. 예, 초품화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일대 내에서 유일하게 여기가 지금 용마초등학교 초품화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에 여기 요 지역이 지금 A6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입지 아니에요. C4. 그죠? 네네. 자, 그럼 맞아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이쪽에 쭉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럼 다음번에는 지금 이 역세권 쪽에 얘기가 역세권 쪽에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직 여기가 물건 잘 찾아보시면 1억 네. 중후반대로 매수가 가능해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A6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작년 말이나 올해 초쯤에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지역이고 요 지역은 최근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죠? 최근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얘보다 그럼 더 좋은 입지를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게 맞아요. 군자역 W 역세권 초역세권의 용마초등학교 주변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물건 잘 찾아보시면 1억 중후반대. 예, 좀 이제 발품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1억 중후반대 투자가 가능한데 요 군자역 부근에서는 W 역세권 부근에서는 사실 용마초등학교 주변이 가장 대장주 입지라는 거죠. 그죠? 자, 대장주 입지긴 한데 아직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A6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입지가 지금 이쪽 아닙니까? C4. 그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위치상으로 봐도. 지금 이쪽은 좀 단기간에 지금 한 100% 정도가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투자 네, 금액이. 네. 그러면 예, 예. 아직 가격이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아직 미반영돼 있는 C4 블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쪽 한번 가서 보실 때요. 그 용마초등학교 주변 있죠? 예. 예, 용마초등학교 주변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일 수 있는 지역 근처에서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제가 이제 올해 결혼할 예정인 네. 저희 신혼부부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아파트를 찾고 있어가지고 음. 지금 한 대출 포함해서 한 8억 정도 네. 찾고 있는데 지금 출근하는 것 때문에 네. 지역을 선정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네. 우리 신랑 신부분의 직장은 어딘지 위치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제 충무로 이가 쪽이고요. 네. 제 아내들 사람은 이제 동대문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가장 고민되는 내 집 마련 때문에 충무로와 동대문에 출근하기 가까운 8억 선의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 최근에 아파트 찾아보셨으면 네, 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아우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예,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전세도 사실은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지금 강북 지역에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보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매매 수요로 이제 갈아타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하급지를 위주로 해서 지금 하급지 아파트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네. 보면 이게 규제의 역설이에요. 규제의 역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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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예,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갔습니다. 예, 서울시 전역이 지금 10월 15일, 그러니까 101호 대책 이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시 전역과 그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으니까 사실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만 그러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끼고 못 사고 실거주만 가능할 때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자,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전월세를 빼고 자기가 본인이 입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거주자들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 기존에 했던 전월세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입자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매물들이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전세보다는 차라리 매매로 갈아타자. 이렇게 매매로 갈아타면서 지금 하급지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추세가 지금 뭐 단기간에 끝날 거냐?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상당 기간 이 추세가 이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입주 물량도. 예.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급지들은 꾸준하게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상당 기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높더라도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일단은 매수 쪽으로 처음부터 매수 쪽으로 간 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안정적인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이제 8억 전후로 지금 주택을 찾으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두 군데 아파트를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먼저 주택을 매입을 할 때요. 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가 똑같은 돈으로 내가 투자를 했더라도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많이 오를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더 많이 오를 지역이라는 건 어떤 지역이에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같은 금액이라도. 자, 그러면 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냐? 바로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구 종로, 그다음에 예, 강남,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3도심이라고 하거든요. 3도심. 그러니까 이 3도심과 가까울수록 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예. 자, 이해되시죠? 예.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아까 지금 배우자 되실 분 같은 경우는 아까 동대문 쪽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동대문 쪽이라고 하시고 아까 또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충무로 쪽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한번 찾아보려면 하나 아파트가
여기 혹시 그 창신동 쪽 아세요? 창신동이면은 저기 성북구 쪽인가요? 창신동 쪽이 어디냐면요. 아까 그 네. 배우자분 되실 분이 지금 동대문 쪽에 지금 직장이 갖고 있다면서요. 네네네. 예, 네. 동대문 바로 뒤가 창신동이에요. 저 예, 그쪽 동대문 가본 바로 적이 뒤가 없어가지고. 창신동이. 여기가 이렇게 이제 네. 산동네거든요. 네네. 예, 약간 산동네고 또 저층 주거 지역이에요. 아, 예, 그런데 상당히 또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예, 상당히 네네. 높은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동대문이잖아요. 이쪽이 지금 동대문이고 동대문 바로 뒤가 지금 창신동이에요. 맞네. 네네. 예, 그러니까 출퇴근하기 괜찮겠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6호선, 1호선 있으니까 또 여기 충무로도 가깝죠. 지금 충무로도 지금 네네. 이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창신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좋은 입지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어떤 아파트가 있냐면 이렇게 보면 창신역, 예, 창신역 여기가 지금 6호선 라인이에요. 네네. 6호선 라인 쪽에 창신역 쪽에 창신동에 쌍용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네. 예,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0평형대 있죠. 네. 20평형대가 지금 한 7억 중반에서 8억 정도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 요 사이에 가격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아파트 추천해드리는 아파트는 창신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입니다. 네. 예, 여기 초역세권이에요. 네, 바로 앞에 있네요. 예, 자 그런데 네. 여기에 단점도 있어요. 뭐냐? 주변 지역이 이렇게 넓은 주변 지역이요, 다 네. 저층 주거 지역이에요. 아, 그리고 아주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겠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다 노후된 지역이고 저층 주거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주변의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또 주변의 환경들이 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게 단점인데, 근데 중요한 게 여기가 최근에 신속 통합 계획으로 여러 지역들이 다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주변 지역들이 앞으로 이제 다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로 이제 재개발이 될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변에 요 지역들이 앞으로 개발을 바라보고 또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가격 흐름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죠?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여기가 앞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는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심과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요 아파트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면, 예, 근데 사실은 8억 이하로 추천해드릴 때가 네. 정말 거의 없어요. 저차가. 예, 많이 올랐거든요. 예. 자, 하나 더 추천해드릴 지역이 도남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고남동이면은 저기 그 성신여대 도심 있는데. 쪽인가요? 네, 성신여대요? 성신여대 입구역이, 그러니까 성신여대 입구역이 여기 4호선이 있고요. 여기 네네. 도남동에 한진 아파트 있어요. 여기가 아, 대단지 네. 아파트거든요. 네. 대단지 아파트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호선 이용해서, 그러니까 4호선이면 뭐 충무로 가고 동대문 가고 다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지에다가 이 아파트의 장점은 대단지에다가 그다음에 4호선 이용하시면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 여기 안에 또 이제 뭐 사리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도남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단지 내 학교들이 많아요. 단지 내 학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제 아리랑곡에 넘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요 지형 자체가 단지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좀 구릉 지역에 있어요. 예, 구릉 지역에. 예, 그래서 이제 구릉지라는 점이 약간 좀 단점인데 여기에 20평형대가요. 지금 7억 후반대에서 8억이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예. 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최근에 하급지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사실 8억 이하로 좀 추천을 해드릴 때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상승 여력이 높기 때문에 이 도심과의 접근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도남동에 있는 한진 아파트, 예, 네. 그다음에 또 아까 창신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 있죠. 네네. 예, 두 개의 아파트 중에 한번 임장해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네. 지역으로 골라서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결혼을 앞두고 가장 고민되는 게 요즘 정말 내 집 마련일 텐데요. 직주 근접 우리 직장에 다니기 편한 지역으로 도심과 가까운 2개의 아파트 일러드렸으니까 우리 아내 되실 분과 잘 상의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언제든지 대표님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전화 주세요. 최근에 이 정부의 정책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등해서 사지 못한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그 경험이 지금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은 대표님과 그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해주시죠. 예, 현재 이제 시장과 이제 과거의 시장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지지난 정부 때가 이제 부동산 급등기였고요. 예, 최근에 보면 또 현 정부 들어서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등을 그러니까 급등을 한 거는 똑같은 현상인데, 근데 약간 좀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차이점이.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지금 변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을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현재 시장이 지금 어떻게 과거의 시장과 조금 다른지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강남의 주택이 강남에 좀 이제 급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강남이 좀 안정기를 찾았다. 예,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강남은 지금 2개의 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예, 2개의 시장. 그 어떤 얘기냐면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날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세금 이벤트, 그러니까 양도세 회피 물건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그 매물들이 많이 출현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거래가 된 사례들도 상당히 많고요. 예. 자, 그래서 강남 상구의 3월 신고가 같은 경우는 전년 건수 대비 약 마이너스 83%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강남 상구의 평균 가격은 2월 대비해서 21억 7천. 예, 평균가도 좀 내려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전체적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달에 6만 3천 건에서 이제 4월 달에 8만 3천 건까지 예, 양도세 회피 매물들이 나오면서 매물들이 좀 늘어났죠. 그죠? 예. 자, 이런 이제 강남에 이런 시장이 있다 그러면 또 되려 또 강남에서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단지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이제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실거래가 대비해서 56%가 지금 오른 85억에 거래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미안 원페탄스 같은 경우에는 100억에 최고가를 찍었던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 이제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45평이 최근에 60억에 거래된 새롭게 신고가를 찍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자, 2026년도에서 3, 4월 달에 강남권의 신고가를 찍었던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가 직전 실거래가가 53억이었는데 7억이 상승 거래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파크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전용 157제곱미터가 기존의 63억에서 78억으로 무려 한 15억 정도가 또 상승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가 직전 실거래가가 54억에서 85억에 거의 30억 가까이 또 상승해서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미안 원페타스 같은 경우에는 전용 191제곱미터가 기존 최고가가 91억이었는데 100억의 실거래가가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과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신고가를 찍고 있는 단지, 이렇게 2개의 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강남 상구의 가장 상급지에 관문이 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강남에 입성하기 위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선호하는 입지인 잠실 에이스를 한번 볼게요. 잠실 에이스가 어떻게 급매물들이 소화가 됐고 또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는지 한번 잠실 에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실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119 제곱미터, 전용입니다. 전용 36평짜리가 자, 기존에 우리가 신고가 실거래가는 46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양도세 회피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38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전 실거래가, 그러니까 최고가보다 거의 한 8억가의 급매물들이 나와서 소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 거래가는 얼마냐? 예, 45억입니다. 45억. 예, 직전에 최고가 대비 지금 1억 정도가 지금 조정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조정은 아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평형 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보면요. 직전에 실거래가가 이제 34억, 최고가가 34억에서 예, 급매로 거래됐던 게 최고가에서 3억 떨어진 31억에 거래가 됐고요. 또 최근에 거래가는 또 33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최고가 대비 얘도 1억 정도 좀 조정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큰 조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5평형, 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를 보면요. 자, 직전 최고가가 예, 30억이었는데, 예, 급매로 거래된 게 28억.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거래된 게 29억. 얘도 뭐 지금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잠실 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도 상급지역 간물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표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단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최고가 대비해서 가격 조정이 뭐 1억이면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작년에 거의 20% 가까이 오른 단지들이거든요. 그렇죠? 20%가 올랐는데 최근에 1억 정도가 떨어졌다. 예, 거의 뭐 사실 조정이 없다라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강남의 뭐 평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양도세 중과 회피로 인해서 급매물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고가 거래 건수가 감소를 하면서 평균 매매 가격이 좀 내려갔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건수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거래량이 감소를 한 게 가격 하락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평균가가 하락을 한 게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냐? 지금 급매물들이 정리가 된 이후에는 아마 매물들이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들이 상당히 심화가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송파 같은 경우 또 9주 만에 대려 또 반등을 했고요. 아까 보셨듯이 지금 각 단지별로 신고가를 찍고 있는 단지들도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급매물들이 나오면 이 급매물들은 사실은 현재 대출 규제가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급매물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이랑은 관계없는 거죠. 예, 현금을 갖고 계신 예, 무주택자분들이 다 이번에 또 급매물들을 또 급매물들을 다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2025년의 연간 상승률 대비해서 최근에 4월 누적 하락폭이에요. 아까 송파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최고가 대비해서 1억 정도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잠실 S 같은 경우가. 그런데 작년에 20% 올랐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10억 올라서 작년에 10억이 올랐는데 올해 지금 1억 정도가 지금 조정이 된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그래요. 성동구도 18% 올랐는데 최근에 2%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서초구도 13% 올랐는데 최근에 1% 떨어진 거고. 예. 그러니까 작년에 가격 상승률 대비해서 사실은 지금 조정폭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이 돼서 거래가 됐던 이유들이 지금 그 세금에 대한 이벤트성 지금 매물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런데 하급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급지들. 자, 한번 볼게요. 예. 자, 하급지 주간 상승률을 보면 지금 노원구, 광진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관악구, 강서구 이게 주간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죠. 예. 그다음에 서울의 중위권 전세 가격이 벌써 최근에 6억을 돌파했습니다. 예, 6억을 돌파를 했고요. 최근에 뭐 전월세 시장, 뭐 전월세 물량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자, 지금 이제 이 하급지 같은 거 지금 어떻게 지금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 강남이 이제 먼저 폭등을 했어요. 예, 강남이 25년도에 먼저 폭등을 했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강북과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강북과.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규제의 역설,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규제로 인해서 하급지의 가격들이 일제히 상승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하급지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하급지들이 새롭게 또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또 대려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26년도 올해 대비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반토막. 예. 근데 내년에도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수급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예,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하급지의 가격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다가 분양가까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워진 시장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하급지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노도광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하방 정직성을 좀 강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논리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남 제도약의 또 구조적 지지대로 또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새 아파트 공급이 지금 반토막이 났잖아요. 예,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에 뭐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뭐 이제 국민 평형 때 분양가가 지금 뭐 18억까지 지금 나오는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026년 입주 같은 경우에는 전년비 대비해서 48%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또 더 줄어듭니다. 예, 더 줄어듭니다. 그 다음 거기다가 서울의 전세 매물도 최근에 거의 26.3%, 1년 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양극화였어요. 똘똘한 한 채, 오르는 지역만 오른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강남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던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쪽에 집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일수록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주 높았던 시장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예,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저금리 기조에 기도한 유동성 기반 상승장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강남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 예, 강남 불패. 예, 요런 이제 시장이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급지의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예, 하급지의 가격이 올라버렸고, 그 다음에 강남 3구라던가 한강원 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 이벤트, 예, 지금 일시적인 숨고르기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전월세 가격도 급등을 하면서 지금 전세라든가 월세도 지금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서울에 살다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서울에 사는 이유는 서울에 내가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생활 기반이 그쪽이라서 내가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세입자라도.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지역에 살지 못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문제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았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급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생존의 위기까지도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시장이 공급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전세난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의 상승장이 지금의 하급지의 가격이 오르는 게 자발적으로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세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제 매수를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지금은 비자발적인 상승장이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강남 쪽이나 한강원 벨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웬만한 데 사면 다 오른다라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시장과 지금의 현재의 시장이 좀 다른 거는요. 어떻게 보면 과거는 양극화, 똘똘한 한 채,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키워드였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고요. 지금 일반 분양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했는데, 근데 또 대출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가 들어가니까 더욱더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시장이 됐잖아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갭 투자를 금지를 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레버리지를 지금 차단을 시키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전세 껴서 소액으로라도 우리가 레버리지를 끼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해졌던 이런 시기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요.
유일한 대안은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선점하는 겁니다. 서울은 재개발 아니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제가 또 소액 투자 전략과 이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또 어떤 식으로 좀 제도가 변화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세미나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희 부모님께서 네. 그 잠실 우성 123 재건축 그 45평을 이제 증여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이번에 노량진 6구역 아. 그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네. 그 84제곱미터. 네. 네네. 그래서 그게 좀 분양가가 높게 나온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그 둘 중에 너무 고민이 돼서 좀 선생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우선은 잠실 우성 1, 2차 아파트를 증여받느냐 아니면 이번에 분양 청약에 당첨된 노량진 6구역 아파트를 매수하느냐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정말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노량진 6구역 그 다음 주인가 이제 계약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여기 32평 되신 거예요? 네, 서류 제출했습니다. 예, 아유, 32평, 축하드립니다. 88평.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분양가가 좀 분양가가 이번 한 25억대였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 노량진 6구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금 25억에 분양이 됐더라도요. 네, 예, 저는 입주 예상 시에 지금 30억 이상은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지금 노량진이 이번에 분양가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입지 대비해서는 사실은 내가 먹을 거는 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노량진도 당첨되신 거 축하는 드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잠실 우성 1, 2, 3차 이거를 지금 이제 증여를 받을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혹시 그 이거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가죠? 지금 45평 아까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한 38에서 40으로. 38에서 40억. 네, 네, 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성 1, 2, 3차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동과 바로 붙어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강남 재건축에서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여기는 탑 10 안에 끼는 지역이에요. 네, 예, 그리고 송파에서도 탑 3 안에 드는 지역 아닙니까? 네, 네, 예, 맞습니다. 송파에 지금 탑 3가 어디예요? 잠실주공 5단지. 그다음에 네. 바로 옆에 있는 아시아성주촌. 그다음에 잠실 우성 1, 2, 3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자, 그럼 여기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이거 비슷한 평형대로 이제 가게 되면 저는 예상하기에 저는 한 80억 정도는 예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노량진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죠? 네, 근데 노량진과 또 강남은 또 이제 급지간에 또 간극이 상당히 크죠.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노량진에 거주를 하다가 내가 열심히 해서 강남으로 넘어오시기가 지금은 예전처럼 대출도 많이 안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시장인데 사실은 강남을 넘어오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런 거죠. 얘가 지금 38억에서 40억 정도 간다 그러면 증여세 한번 따져 보셨어요? 네, 네. 예, 증여세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20억 언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하고 그 취득세율까지 다 감안하신 거죠? 네, 네, 예, 저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투자 가치만 보면요. 내가 20억이라는 증여세를 내고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증여세를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예, 증여세는 좀 어떻게 좀 내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네네 뭐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네. 자, 증여세를요 내실 수 있다 그러면요. 네. 자, 우리 지금 선택을 해야죠. 노량진이냐 여기냐. 예, 저 같으면 잠실 우성 1, 2, 3차를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노량진에 거주하시다가 강남으로 넘어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장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우성 1, 3차가 지금 강남에서도 지금 탑 10 안에 드는 재건축 아파트고, 그다음에 송파 내에서도 탑 3 안에 드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점점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는 점점 벌어질 거니까 간극은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낼 수 있으면 저는 차라리 우성 1, 2, 3차를 증여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실의 증여 쪽에 손 들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